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때 distance라는 명령을 통해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distance에서 거리가 측정이 되고 앵글에서 각도가 측정이 됩니다. 로테이트 할 때 dist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distance는 거리를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했습니다. 자, F2키를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 윈도우가 떠요. 자, 근데 이 커맨드가 땅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F2키 누르면 창이 뜨고, 얘가 이렇게 둥둥 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창이 뜨는 건 정상입니다. 자, F2키를 눌렀는데, 자, 보시죠. 여기가 각도가 18도가 나왔는데 똑같은 점을 찍었는데 얘는 198도가 나왔습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왜 다른 각도가 나왔을까요? 이건 간단해요. 여기를 클릭하면, 첫 번째 점을 여기를 클릭하면 0도가 여기입니다. 두 번째 점을 여기를 클릭하니까 이렇게 각도 측정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점을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가 0도예요. 두 번째 점을 여기다 클릭하게 되니까 이렇게 각도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점을 어디다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여기 18도, 여기 198도죠. 제가 정확하게 그렸을까요, 선을?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이거 그러니까 부정확한 거죠. 자, 이렇게 놓으면 정확한 거죠. 폴라 트래킹이니까. 근데 이렇게 놓으면요, 부정확한 거죠. 자요, 디스턴스 37도 정확한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각도가 어떻게 나오나. 여러분들도 어떤가요? 정확하게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단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위. 자, 유닛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써놨어요. 유닛이라는 명령어를 보시면 여기 랭슨, 길이에 대해서 십진법, 소수점, 네 자리까지. 근데 여기 각도, 십진법, 소수점이 없어요. 최소 두 자리를 놔야 소수점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죠. 지금 기본 단위 밀리미터 쓰고 있다고 얘가 표기해 주네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어떤가요? 이제 소수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소수점이 안 나오는 이유는 유닛이라는 명령어에서 소수점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넘어가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제가 사각형을 그리죠. 골뱅이 1000,1000이요. 제가 한 변의 길이가 1000인 정사각형과 한 변의 길이가 500인 원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두 개 그려보시죠. 이번에는 면적을 구할 겁니다.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면적은 두 개밖에 없어요. 면적은 첫 번째, 점을 찍어서 면적 계산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객체 선택으로.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막 찍으면 돼요. 막 찍으면 그거에 따르는 면적이 계산이 됩니다. 자, 보시죠. 에어리아,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퍼스트 코너 포인트, 점을 찍으라는 얘기죠. 오와 오브젝트, 객체 선택해 주세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애드 에어리아는 면적 추가하기고요.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는 면적 빼기입니다. 그러니까 애드 에어리아하고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는 일단 무시하고, 자, 코너 포인트, 점을 찍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면적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엔터. 그러면 이렇게 면적이 계산되어집니다. 제가 얘를 복사하죠. 이렇게 나오네요. 면적입니다. 단위가 뭘까요? 밀리미터 제곱이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거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그러면 얘 몇 미터 제곱일까요? 1미터 제곱입니다. 제가 가로 세로 1000으로 했죠. 그죠? 1미터는 1000mm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가 1000mm 곱하기 1000mm잖아요. 근데 공 6개 빼면 바로 미터 제곱으로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공 9개를 빼면 뭐가 될까요? 미터 세제곱. 이해되셨나요? 이거 여러분들 단위 환산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1000단위 자릿수를 자꾸 찍는 겁니다. 공 3개 빼면 미터, 공 6개 빼면 미터 제곱, 9개 빼면 미터 세제곱. 자,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이번에 원입니다. 원은 어떤가요? 찍어야 할 점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오브젝트로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그리고 객체 선택. 그러면 이렇게 면적과 원둘레가 계산되어집니다. 자, 면적도 한번 계산해 보시죠. 서클. 자, 미드 포인트에다가 1000이었, 길이가 1000이었으니까 400. 반지름 400. 미드 포인트 350. 미드 포인트 300. 미드 포인트 250. 자, 제가 이렇게 만들고 트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에어리아 그리고 이렇게 꾹 클릭하면 여기 아크란 기능이 있어서 여기 아크 보시면 뭐 중심, 다이렉션, 클로즈, 라디어스, 세컨 포인트, 세컨 포인트 찍고 이렇게 서드 포인트 찍고 다시 라인 누르면 어떤가요?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크, 그 다음에 세컨 포인트, 자, 서드 포인트, 다시 라인, 아크, 그 다음에 세컨 포인트, 다시 라인, 아크, 세컨 포인트, 라인. 자, 면적 계산된 거 보이시나요? 이제 숨 넘어갑니다. 그죠? 언제 이러고 있어요. 자, 조인하면 하나의 폴리라인으로 바꿔주죠. 네, 에어리아, 오브젝트, 그리고 클릭. 자, 끝났네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서클. 제가 여기다가 반지름 50은 너무 작네. 다시 서클 반지름 100. 여기다가 반지름 100짜리 원을 그렸습니다. 얘하고 얘의 합산된 면적을 구하고 싶습니다. 합산한 면적. 에어리아 오브젝트 한 번 해서 계산기 쓰지 마시고 그 오른편에 Add 에어리아 있죠. Add 에어리아를 누르면 이렇게 코너 포인트, 즉 점을 찍어서 면적을 합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객체 선택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다시 면적 빼기로 나가는 명령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add 상태죠. 더하기 상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면적 빼기가 추가되면 돼요. 자, 오브젝트로 하나씩 클릭합니다. 자, 면적이 이렇게 토탈 면적으로 내가 선택한 거 여기 지금 add 모드라고 보이죠? 그 다음 현재 면적, 그 다음에 합산된 면적. 네, 엔터
합산된 토탈 면적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이번에 안쪽에다 넣죠. 반지름 150mm, 서클 100mm, 100mm.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죠. 여기 동전처럼 가운데 구멍을 내서 면적을 계산하고 싶어요. 에어리아. 그리고 바로 서브트랙트 눌러버리면 안됩니다. 서브트랙트는 면적 빼기예요. 그래서 현재 면적이 0입니다. 0인 상태에서 면적을 빼버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면적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조금 작네요. 에어리아, 서브트랙트, 그리고 오브젝트, 그리고 눌러버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면적 나온 거 보이시나요? 0에서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전체 면적을 구해야 됩니다. add area를 통해서 전체 면적을 구하고 비로소 빼는 겁니다. 이렇게요. 토탈 면적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전체에 대한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전체에 대한 면적이요. 에어리아, 먼저 add 에어리아로 전체 면적을 계산합니다. 이렇게요. 전체 면적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를 통해서 필요 없는 면적들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면적 계산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요 비폴리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한 망설였는데, 자, 별거 없습니다. 자, 비폴리. 그러면 이렇게 떠요. 픽 포인트에서 내부점을 찍으랍니다. 이렇게요. 그럼 경계를 알아서 찾아요.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경계를 찾아줘요. 이렇게 경계를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이걸로 그냥 끝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메주어 GOM이라고 쓸 겁니다. 요 명령어가 누구냐면 여기 있네요. 여기 메주어. 거리도 있고 반지름도 있고 각도도 있고 면적도 있고 볼륨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볼륨은 3D니까 얘가 에어리아고 얘가 디스턴스입니다. 반지름 같은 경우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 원에 대한 반지름 값이 계산되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요, 나머지 계산기입니다. 디스턴스, 칼큘레이터. 명령어가 두 개인데요. C까지 여기까지 쓰면 수식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수식이 나와서 계산기가 돼요. CAL 계산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ALC까지 쓰게 되면 계산기가 뜹니다. 이렇게 계산기가 떠요. 자, 이렇게요. 얘는 계산 서식이 뜨는 거고 얘는 계산기가 뜨는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예민하게 반응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건 밀리미터죠. 근데 자라는 단위 들어보셨나요? 한자, 두자. 처음 들어보시나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합판 아시죠? 합판 같은 거를 구매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일 먼저 합판의 두께를 이야기합니다. 9T짜리 주세요. 9T. 그 다음에 가로 세로를 세자에 6자짜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 쪽은 아직도 자단위를 많이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는 옛날 단위예요. 요즘 단위가 아니고 옛날 시대 단위입니다. 요즘은 다 밀리미터 쓰죠. 근데 그 옛날에는 자 단위를 썼습니다. 한 자, 두 자 이렇게요. 이게 자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한 뼘이에요. 한 뼘. 어디까지 쭉 올라가냐면 그 유비관우 장비가 살던 그 시절에는 한 자가 15cm 정도 됐다고 해요. 그렇게 크지 않죠? 그게 적당할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대략 20cm 정도 됐다고 해요. 현실적이죠. 근데 구한말 지나서 6.25 전쟁 지나고 통일됐습니다. 한자는 30.3cm로 통일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자 그러면 30cm로 계산하시면 돼요. 왜 30.3cm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일본 다다미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어쨌든 한자는 30.3cm, 즉 30c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또 있어요. 피트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피트요. 이거 미국에서 쓰는 거죠. 인치. 그죠? 1인치는 얼마죠? 25.4 밀리미터죠. 2.54 센티미터. 그럼 1피트는요? 30.48 센티미터입니다. 근데 저 피트라는 단어가요. 저 피트라는 단어가 푸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뼘, 두 뼘 이걸 가지고 했었고요. 미국은요. 발 하나, 발 둘 이거 가지고 했습니다. 거의 치수가 비슷하죠? 그럼 인치하고 피트의 차이는 뭐냐면은 2.54cm 곱하기 12를 하면 피트가 됩니다. 자, 2.54 곱하기 12 30.48. 자, 이해되시나요? 피트 다음에 야드인가요? 야드가 90cm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3피트인가? 3피트가 1야드인가 그럴 거예요. 얘는 뭐 왔다 갔다 해요. 규칙 통일이 없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보통 이제 1야드가 대략 90cm, 즉 거진 한 1m 정도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요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에 대해서도요. 이건 길이에 대해서도죠. 자, 면적은 미터 제곱이죠. 근데 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요즘도 종종 사용하죠. 뭐 국민평수 30평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보통 집 얘기할 때 평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 평은 몇 미터 제곱일까요? 네, 맞아요. 3.3 미터 제곱입니다. 3.3 미터 제곱이에요. 자, 여기서 던지는 질문. 한 평은 얼마만 할까요? 한 평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나요? 한 평은 얼마만 할까요? 자, 거꾸로 생각해 보죠. 한 평은 가로 세로가 얼마일까요? 저 루트 3.3 하면 돼요. 제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1.8m 곱하기 1.8m랍니다. 가로 1.8, 세로 1.8이 한 평입니다. 이거를 자로 바꿔볼까요? 6자 곱하기 6자요. 가로 세로 6자가 한 평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더 기가 막힌 거. 그래도 잘 안 와닿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팔을 딱 벌린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이게 한 평이에요. 이게 한 평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보통 이렇게 팔을 쭉 뻗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기 키잖아요, 그죠? 저는 170이니까
이게 170이란 말이에요. 1.8이니까 여기서 10cm가 모자른 거죠. 그죠? 대략 이 정도가 한 평인 거예요. 한 평은 크지 않아요. 작아요. 이해되시나요? 설계자는 공간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저도 공간감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30평이라는데 이게 무슨 30평이지? 왜 30평이지? 전혀 느낌이 없는 거죠. 나중에 알았어. 한 평, 두 평 이러고 다녔더니 웃더라고요, 사람들이. 자요. 또 헤베라는 단어가 있고요, 루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헤베는요 평방미고요, 루베는요 입방미입니다. 저 미자가 쌀미자예요. 미터를 한자로 표기한 겁니다. 그런데 저게 중국식 한자가 아니고요, 일본식 한자입니다. 평방미는 헤이베의 일본식 준말이고요, 루베는 류베이의 준말입니다. 헤베, 루베 그렇습니다. 헤베는 누가 쓸까요? 타일 까는 사람들이요. 타일 하시는 분들이 견적 낼 때 한 평에 얼마요? 이런 식으로 견적을 냅니다. 저기 평이란다. 여기 5헤베인데요. 뭐 여기 12헤베인데요. 이런 식으로요. 헤베로 이야기합니다. 벽지하는 아저씨들도 헤베로 얘기 잘해요. 여기 벽지 이렇게 여기 면이 12헤베고 저기 12헤베니까 24헤베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평방미입니다. 도저히 모르겠죠? 네. 이 평방미는요 미터 제곱을 말합니다. 루베는요 미터 세제곱이요, 부피를 뜻합니다. 루베는요 레미콘 기사 아저씨들 있어요. 레미콘 회사에서 오늘 방통 칠 때니까 10루베만 보내달라고 전화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베예요. 10루베 보내주세요. 그럼 10m 세제곱만큼의 양을 보내달라는 얘기죠. 참고로 레미콘 한 대는 6루베입니다. 우리가 끌고 다니는 보통 길거리에서 보이는 그 일반 레미콘 차 있죠? 그게 최대로 달면 6루베랍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요. 또 하나. 그러면 왜 우리는 면적과 부피에 대해서 예민하게 볼까요? 그러니까 길이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 부피에 대해서 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건 견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산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적산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바닥이 지금 타일 깔려 있잖아요. 타일이 몇 개 깔려 있을까요? 세봐야 알죠. 그러면 혼나요. 퇴근할 때 그래요. 야, 내일 타일 깔 거니까 타일 주문하고 퇴근해. 그래요. 내일 예를 들어 여기다 벽돌 설치할 거예요. 벽돌 시공할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일 벽돌 여기 시공할 거니까 벽돌 가게에다 벽돌 주문하고 퇴근해. 근데 몇 개요? 그건 네가 계산해야지. 그게 적산이에요. 적산은 물량 살출이에요. 물량 살출. 적산은 물량 산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가장 초급적인 걸 설명을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전체 면적에 나누기 자재 하나의 면적이요. 그러면 개수량이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전체 면적에 자재 한 개의 면적이요. 그러면 수량이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래나 시멘트는 이거 계산하는 공식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전체 면적의 자재 한 개의 면적 이렇게 나옵니다. 설계자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저도 했었고요. 자, 또 하나 중량이요. 중량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기계 파트도 있어요. 그죠? 기계 파트 같은 경우는 아침에 철골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오늘 철 1kg에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이게 철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킬로그램당 단가로 나옵니다. 길이로 따지지 않고 중량으로 따져요. 철은. 그러면 중량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거요. 부피에 비중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량이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비중은 뭔가요? 물,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cm. 물, 가로, 세로, 높이 1cm를 비중 1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경우는 수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0.4에서 0.8, 0.7까지 나와요. 물은 비중 1이잖아요. 나무는 0.4에서 0.8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가볍죠? 나무가 둥둥 뜨는 건 맞아요. 그럼 철은요? 철의 비중은 7.8입니다. 철의 비중은 7.8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피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비중을 곱해버리면 중량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참고로 비중은 센티미터 세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그럼 얘는 밀리미터 세제곱입니다. 근데 비중은요, 센티미터 세제곱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단위가 안 맞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그러니까 부피를 미터 세제곱으로 바꿉니다. 미터 세제곱으로 바꾸고 그냥 비중을 그냥 곱해버리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킬로그램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저렇게 계산하면 킬로그램이 나와요. 그러면 자재 하나에 대한 매입가가 나오겠죠. 그죠? 이거에 대한 매입가는 얼마, 저거에 대한 매입가는 얼마, 자재에 대한 매입가들을 쭉 목록화해 놓으면 되겠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럼 내가 여기에 자재의 매입가를 알아요. 여기다 뭘 더하면 될까요? 운송비요. 얘 왔다 갔다 하면 차 써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뭐 들어가냐면 가공비가 들어가죠. 그죠? 여기다가 가공하려면 사람 들어가잖아요. 인건비 들어가잖아요. 여기에다가 잡비가 들어갈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철 같은 경우는 페인트 칠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 페인트 비용도 들어가야 돼요. 철을 가공하려면 톱날 같은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 톱날 같은 건 잡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회사 마진이 들어가면 이게 공사 견적가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공사 견적가예요. 물론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가긴 하겠죠. 이것저것 더 들어가겠죠. 근데 아주 초급적으로 견적서 좀 내봐 그러면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하나 자재 하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구매합니다. 그래서 토탈 딱 해가지고 공사 비용이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나 길이, 중량 계산은 설계자의 필수 항목입니다. 설계자는 반드시 중량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면적이나 부피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해왔어요. 현장에 있을 때는 저도 잘했습니다. 설계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납품하려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했었습니다. 자요.
창문을 그릴 겁니다. 렉탱글 골뱅이 1200, 1200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건 개구부예요. 그 안쪽에 창틀이 들어갑니다. 옵셋 45mm 이렇게 창틀이 45mm 들어가요. 그 다음에 창문이 들어갑니다. 옵셋 60mm. 근데 여기는 얼마예요? 8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20mm로 올리면 여긴 80mm가 되겠죠.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수직선을 내려 긋습니다. 여기 창틀이 6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0, 30 옵셋을 해주시면 돼요. 옵셋 30 이렇게요. 나머지 트림 해주시면 금방 그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4장 미석이 창입니다. 자, 렉탱글 골뱅이 2400, 1200 역시 마찬가지로 창틀 45mm 옵셋. 자, 근데 얘는 4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개하고 여기 2개입니다. 미러 시켜야 돼요. 여기 2개 그려서 미러 시키면 돼요. 자, 이렇게요. 렉탱글 미드 포인트, 그 다음 옵셋 60mm. 자, 역시 아래쪽은 80이니까 이렇게 20mm만 스트레치 해줍니다. 자, 역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수직으로 내려 긋고요. 옵셋 30mm. 자, 트림. 그럼 반쪽 됐죠. 얘하고 똑같이 반쪽 나왔죠. 이 상태에서 밀어. 금방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면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여기를 딱 잘라 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근데 요 치수는 누구를 참조하시냐면 이 아래 보시면 얘네들을 참조하시면 돼요. 요게 창틀이고 얘가 창문입니다. 창틀이고 창문인데 차이가 있는 이유는 얘는 목재창이고 얘는 스테인리스 스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위에다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창틀을 먼저 그리면 됩니다. 옵셋 120. 자, 필렛.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자, 45mm죠. 45mm. 그 다음 미드 포인트에서 창문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다음 옵셋 50. 자, 이렇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미드 포인트에서 옵셋 30. 자, 이 한쪽으로. 자, 얘가 앞쪽에 있으니까 이렇게요. 뒤쪽에 있으니까 이렇게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60mm. 여기도 60mm. 트림으로 끊고요. 여기도 트림으로 끊고요. 중간에 창문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모습이 완성됐네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치수가 똑같아요. 치수가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올리시면 돼요. 옵셋 120, 옵셋 45,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똑같이 그립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다 미드 포인트를 그려서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요만큼이 대칭이죠. 얘도 반만 그리는 겁니다. 옵셋 50mm. 자, 다시 미드 포인트에서 옵셋 30mm. 필렛 옵셋 60mm. 트림. 다시 한번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한 번 더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절반을 그린 다음에 대칭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금방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골뱅이 900,2100.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해 놓겠습니다. 하나를 다시 그릴 거예요. 옵셋 40mm.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로.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죠. 중심선입니다. 그러니까 빨강색에 센터가 들어와야 되겠죠. 요 대각선이 바로 센터입니다. 이렇게요. 무슨 얘기냐면 경첩이 여기 있는 겁니다. 문손잡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고정단, 여기가 문이 열리는 곳.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자, 분해하고요. 옵셋 900mm, 맨 아래에서 900mm. 자, 그 다음 60mm. 얘도 중심선이에요. 뭐에 대한 중심선이냐면 손잡이에 대한 중심선이요. 자, 서클 적당히.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방문이 하나 완성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얘를 분해하겠습니다. 다시 조인 옵셋 40mm. 끝에 라인으로 닫습니다. 자, 이렇게요.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이거 이렇게요. 옵셋 900mm, 옵셋 60mm, 서클 반지름 30. 선 연장하고요. 나머지 트림.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뭘까요?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 문지방이요. 왼쪽에 있는 건 문지방이 있는 문, 오른쪽은 문지방이 없는 문. 이해되시나요? 요즘은 문지방이 없는 문이 대세죠. 그러니까 오른쪽처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얘를 여기서 잘라서 이렇게 내려다본 겁니다. 보통 얘는 벽체하고 똑같은 두께를 가지게 돼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mm라고. 자, 위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라인 다시 라인 옵셋 200mm.
트림. 자, 40mm 옵셋. 약식으로 좀 그려볼까 합니다. 근데 여기는 바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야 돼요. 여긴 바닥이 없습니다. 자, 다시 옵셋 35mm 이렇게요. 다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선을 그리고 옵셋 35mm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로 그리는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열어 놓은 상태로 그립니다. 자, 여기도 열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 열려 있잖아요. 이건 닫아 주시고, 문이니까 이건 닫아 주시고, 여기도 닫아 주시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지방이 있는 문, 문지방이 없는 문.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시작, 중심, 끝입니다. 시작점, 중심점, 끝점. 역시 중심선으로요. 이렇게. 다시 보세요. 시작점이 여기에요. 그 다음 중심점도 여기입니다. 그러면 요 끝에 와서 이렇게 닫히겠죠. 이렇게요. 문지방 있는 문, 문지방이 없는 문. 렉탱글 2배입니다. 요거 2배요. 2배. 골뱅이 1800, 2100. 얘가 900이잖아요. 2배. 자, 분해하고 조인. 옵셋 40mm. 그러면 미드 포인트에 선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미드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요. 이건 뭘까요? 여기가 고정됐죠. 여기가 고정됐죠. 여기가 열리고 닫히는 겁니다. 여닫이문이요. 다시 볼까요? 필렛 옵셋 200mm. 자, 필렛 확대하고 40mm. 여기 미드 포인트에서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860입니다. 골뱅이 860, 마이너스 30. 5mm죠? 35mm. 자, 5mm 더. 자, 트림으로 자르고요. 밀어. 여기도 트림으로 자르고. 자, 밀어. 자, 로테이트. 한 번 더 로테이트. 아크 시작점, 중심점, 끝점. 자, 아크 시작점, 중심점. 아이고, 다시 시작점, 시작점, 중심점, 끝점. 어떻게 됐나요? 이게 양문 여닫이죠. 하나를 그리면 이렇게 대칭하면 양문 여닫이가 되겠죠. 자, 하나 더 그려볼까요? 자, 얘를 미드 포인트로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대칭이요. 양계도어라 그러죠. 양쪽으로 열리는 거. 얘는 한 방향으로 열리는 거, 얘는 양쪽 방향으로 열리는 거.